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릴 겁니다. 그 목소리는 이 글의 시작 부분이 흥미롭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인하려 들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목소리가 당신이 아니라 평생 당신을 괴롭혀온 고통, 불안, 불면증, 그리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대뇌 피질에 기생하는 교묘한 기만자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직 닫지 마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허황된 이야기나 종교적인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버드 신경과학자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재앙과 그 재앙이 드러낸 소름 끼치는 진실, 즉 심오한 신경과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장산이나 이사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통장 잔고가 있고,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냉정하게 이것이 좌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좌뇌와 우뇌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존재라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두 뇌는 성격이 극명하게 다르고 세계관조차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들고 판단하며 세상을 나와 너, 선과 악, 과거와 미래로 나누는 것이 바로 좌뇌입니다. 좌뇌는 통제광이고 논리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지칠 줄 모르는 해설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뇌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순간의 빛, 온도, 소리를 인지할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뇌의 인식 속에서 당신, 공기, 화면, 그리고 우주 만물은 모두 연결된 에너지장입니다. 이는 불교의 분별과 무아 개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최첨단 신경과학이 가장 심오한 영역에서 수천 년 전이 선불교와 뜻밖에도 교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밝혀낸 사람은 고위 승려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의 여성 과학자 질 테일러였습니다. 그는 흔히 뇌출혈로 알려진 뇌졸중을 자신의 몸에 직접 적용하여 인류 전체에게 매우 위험하지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생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 37세의 질 테일러는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왼쪽 눈 뒤쪽에서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진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뇌과학자인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상한 혈관 수축이었지만 곧 현실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욕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기이한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고 물의 온도가 느껴졌지만 그의 뇌는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샤워를 한다는 개념으로 통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더욱 끔찍하고 어쩌면 더욱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질 테일러의 것이었던 그 익숙한 팔이 갑자기 낯설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피부와 근육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원자와 분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먹물이 바닷물에 녹아드는 것처럼 몸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이 어디에 있는지, 벽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다. 욕실 벽, 샤워기 물줄기, 그리고 공기와 하나가 된 듯했다. 그 순간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던 목소리, 마치 좌뇌의 라디오 방송국과도 같은 생각이 멈췄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잘못된 말을 했는지,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판단하는 머릿속 목소리가 강제로 침묵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패닉에 빠지지 않겠죠? 질 테일러는 그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 오히려 좌뇌의 자아 기능이 멈추고 나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자 그녀는 전례 없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평온함에 빠져들었다. 과거는 없었다. 기억을 저장하는 좌뇌의 해마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미래도 없었다. 계획과 불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 역시 기능을 멈췄기 때문이다. 오직 순수한 현재만이 남았다. 그는 그 느낌을 순수한 행복, 열반이라고 표현했다. 욕실에서 생사가 걸린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정말 멋지다. 너무 평화롭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소위 행복, 평화, 해방을 쫓아 평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심지어는 외딴 산과 숲에서 명상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행복은 항상 우리 머릿속, 우뇌의 조용한 구석에 숨겨져 있다가 지배적이고 시끄러운 좌뇌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금광을 지키는 거지처럼 우리 자신의 좌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좌뇌가 그렇게 나쁘다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지 않나? 모두가 행복한 상태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질 테일러가 영원히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면 분명 매우 행복하겠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무력한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과 하나 된 그 상태에서는 질 테일러는 응급 전화조차 걸 수 없었을 것이다. 전화를 걸려면 나와 전화기를 구분해야 하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좌뇌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질 테일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은 죽음과의 사투가 아니라 두 세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었다. 좌뇌가 잠시라도 다시 연결될 때마다 이 이성적인 목소리가 질, 도와줘. 너 죽을 거야. 라고 외쳤고 그녀는 고통스럽게 행복감에서 벗어나 한계와 분리의 현실로 끌려들어가 명함에 적힌 의사의 전화번호를 해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노력이 끝나면 좌뇌는 다시 작동을 멈추고 그녀는 다시 무한한 우주 에너지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은유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좌뇌에 의존한다. 신호등을 구분하고 은행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도로와 보행자를 구별하는데 좌뇌가 필요하다. 좌뇌는 우리의 생존 공간이며 이 물질 세계에서 효율적인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 도구는 너무 강력하고 너무 지배적이다. 비서로서의 겸손한 역할을 찰탈하고 폭군이 되어버렸다. 단순히 생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첫 번째 핵심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좌뇌는 본질적으로 통역사이자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시나리오 작가와 같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나중에는 그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찾아낼 수 있죠.
상대방 말투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거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이라거나, 하지만 실제 신경학적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낮았거나 상대방에게서 나는 특정 향수 냄새가 어린 시절의 불쾌한 무의식적 기억을 자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뇌는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 논리적인 설명을 만들어내야만 하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좌뇌의 과잉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상사가 아무 말 없이 당신을 흘끗 봤습니다. 우뇌는 상사의 시선이 당신을 스쳐 지나갔다는 물리적 사실만 인지합니다. 하지만 좌뇌는 즉시 폭발합니다. 상사가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파워포인트 발표가 별로였나? 해고당하겠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하지? 설령 상사가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하고 눈이 건조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좌뇌는 이미 셰익스피어도 쓸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비극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 상상 속의 재앙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며 밤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자해적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지만 이 고통은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 속의 해석기에 사로잡혀 현실 세계가 아닌 그 해석기가 짜놓은 각본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질 테일러는 산산조각난 좌뇌를 조금씩 복원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처럼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놀라운 비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좌뇌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뇌의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행복한 세상이 언제든 열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신과 같은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그녀의 좌뇌는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늦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좌뇌에게 알려줘서 고맙지만 지금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고 우뇌로 전환합니다. 순식간에 교통체증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구름을 감상하고 핸들의 질감을 느끼는 여유로운 순간이 됩니다. 조금 부럽거나 질투가 나지 않나요? 이런 초능력을 얻으려면 모두 뇌졸중을 겪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질 테일러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심지어 실제 인간 뇌 표본을 들고 테드 무대에 서는 등 우리에게 뇌 수술이 아니라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소위 깨달음이란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희생자가 아닌 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게임을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이 글의 내용에서 주의를 돌려 왼손 엄지손가락에 집중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응시하고 질감을 느끼고 손가락 끝의 온도를 느끼고 맥박치는 혈액을 느껴보세요. 단 몇 초라도 온전히 집중했을 때 뭔가 느껴지셨나요?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그 짧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라는 생각도 걱정도 없이 오직 엄지손가락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회 모드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수행이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금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고작 몇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바로 좌뇌와 우뇌의 신경회로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필연적으로 좌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중독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중독되었고 자아에 중독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자아는 극도로 불안해질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좌뇌는 마치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는 인간 두뇌의 좌뇌를 위한 거대한 축제와 같습니다. 모든 인기 주제, 모든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당신의 신뢰를 얻고 좌뇌의 판단 메커니즘을 자극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분노에 차서 클릭하고 편을 들고 댓글을 달면서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과 집단적인 좌뇌의 정기적 신호에 휘둘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역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 볼테 테일러가 제시하는 과학적이면서도 적인 처방은 바로 90초 법칙입니다. 이는 생리학적 원리로 분노,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면 관련 화학물질이 혈류를 통해 흐르고 단 90초 만에 대사된다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어떤 감정이든 90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내와 싸운 후 3일 동안이나 화가 나 있었을까요? 10년 전이 창피한 사건이 왜 아직도 당신을 괴롭히나요? 그 이유는 90초가 지나면 정확히는 당신의 좌뇌가 그 장면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화학적 반응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에 매달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독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분노나 불안이 밀려올 때는 관찰자가 되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좌뇌 회로가 다시 활성화됐구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있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말도 하지 말고 결정도 내리지 말고 메시지도 보내지 마세요. 시계를 보고 90초를 세고 심호흡을 하고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창밖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생리적 반응이 조수처럼 오르내리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수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더 심오한 질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좌뇌가 환상을 만들어내고 우뇌가 우주 전체와 연결된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 볼테 테일러의 경험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좌뇌의 해석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작은 육체에 가두는 목소리가 마침내 멈추면 남는 것은 무한히 광대하고 영원히 평화로운 우뇌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음은 그 지복으로의 회귀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어떤 종교적 천국 묘사보다 더 구체적이고 안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월세를 내야 하고 삶의 사소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뇌 모두의 존재를 아는 것 자체가 큰 해방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남들의 험담에 둘러싸일 때, 온 세상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 언제든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커피 향에 집중하는 것처럼, 혹은 산책하면서 얼굴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 순간 당신은 부처가 되고 우주가 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운외의 순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삶의 숨통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을 숨 막히는 긴 잠수에 비유한다면, 이러한 순간들은 숨을 고르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숨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좌뇌가 만들어낸 불안의 심연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몇 분씩 명상해야 하는지, 어떤 만트라를 외워야 하는지 같은 궁극적인 지침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런 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정된 루틴을 제시하는 순간 여러분의 좌뇌는 곧바로 좋아, 이것도 할 일목록에 추가해야 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약 실패하면 죄책감을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좌뇌가 또 승리했네요. 좌뇌는 영적 수행을 과제로 새로운 불안의 원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유쾌한 것입니다. 좌뇌가 격렬하게 날뛸 때, 이봐, 오랜 친구, 너무 흥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판단이나 비판 없이 바라보고, 질 볼테 테일러가 자신의 원자를 보았듯이 삶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좌뇌를 마치 악당처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좌뇌의 말에 귀 기울이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좌뇌는 일할 때만 활용하고 마음을 주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운외, 즉 쓸모없지만 아름다운 현재의 순간들을 위해 아껴두어야 합니다. 이 글의 끝에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요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행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이 영상을 끄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말로 답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세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